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4단원 정적분과 급수 합 사이 관계라고 해서 유명한 이제 정적분을 정의하는 급수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구분구조법이다 해가지고 수투나 아니면 그 미적분을 배울 때 먼저 배우고 이제 적분을 정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뒤쪽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아주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얘를 정적분을 실제 이제 곡선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사각형을 근사시키는 방법으로 예전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근사시켰다 이건데, 이런 이제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극한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게 분할 잘리는 부분들을 계속 촘촘하게 계속 잘라버려가지고, 어, 수렴하게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단어는 결국은 제가 적분 들어가고 둘째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정적분의 기본 정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적분 기본 정리 이야기할 때 그 정적분의 정의를 제가 이제 새롭게 해드렸었거든요. 정적분 정의를 그때 제가 어떻게 해드렸냐면, 상합수열, un이라는 상합수열과 ln이라는 하합수열의 극한이 각각 얘는 감소 수열이고 얘는 증가 수열이라서 u랑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이것이 같을 때 이 값을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라고 정의하자라고 했었거든요. 이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이 부분, 이 단원에 대한 이해는 이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만 다시 복습 겸해서 갖고 오면 깜짝 놀라겠지만, 용어 정리라 해서 연속함수의 최대 최소 정리로부터 최대 높이랑 최소 높이를 mi, small mi라고 두고, n 등분할을 pn이라는 것을 x0, x1, x2 이렇게 xi, xn-1, xn까지 딱 정확히 n 등분했을 때 구간의 크기 가로 길이를 델타 xi라고 두었고, 크기는 실제로 n분의 b-a로, 그 다음에 최대 높이는 mi 해서 각 구간에서의 fx의 최대값 맥시멈으로, 최소 높이는 각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으로 mi라고 두고, 그러면 이제 사각형 한 개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이 각각의 직사각형 넓이의 부분합으로 un이라는 상합수열을 만들어 가지고 이 보라색깔 합들로 그 검은 색깔 이 산 모양의 위를 이렇게 커버치고 있고, 합이라는 ln이라는 그 하합수열은 증가수열로서 밑에서 아무리 세분화를 해서 쪼개더라도 이 검은 색깔 산 모양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수열, 부분합 수열의 극한이 un은 감소를 하고 ln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얘는 각각 수렴할 수밖에 없고, 이 값이 같을 때 우리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라고 정의했었어요. 그래서 un, ln은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렴을 하는데, 여기 특별히 극한 값이 같을 때 얘를 정적분이라고 정의한다 했고, 영일에서 f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상합과 하합이 달라서 아예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해서, 그럼 실제 계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 같으면 교과서 도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최대 높이랑 최소 높이를 그 최대 최소 정리를 사용하기 제일 깔끔하긴 한데, 이게 이제 눈으로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게끔 오른쪽 끝점과 왼쪽 끝점을 가지고 얘의 그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봐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검은색으로 표현하면, 이 상황 같으면 지금 오른쪽 끝을 볼게요. 각 구간의 오른쪽 끝을 보면 이 상황일 때는 지금 이렇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다음 이 상황일 때는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쪽부터는 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에 합으로 보고 얘의 극한을 봐도 실제로 좀 차이는 있죠, 분명히.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UN, LN의 극한과 동일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의미거든요.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땡땡땡에서 i번째의 구간이 있다 하고 얘 크기를 델타 xi라고 했을 때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조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분명히 이 중간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도 이 중간쯤에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 최대값을 large mi, small mi라고 두면 i번째 최대 넓이는 mi 델타 xi거든요. 가로 곱하기 세로. 최소 넓이는 small mi 델타 xi. 요
초록색깔 사각형 넓이에요. 근데 이제 교과서의 해석을 따르게 되면 왼쪽 끝넓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왼쪽 끝넓이는 i번째 왼쪽 끝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함수 값이 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두었을 때요. 왼쪽 끝넓이. 네? 왼쪽 넓이는 분명히 이 높이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은 f의 i번째 구간에서의 왼쪽 끝인 xi-1이 되겠죠. 높이가 f에 의존해서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함수 값으로서 f의 xi-1이다 이거예요. 델타 xi. 맞죠? 다음에 오른쪽 끝넓이를 한번 가볼게요. 이 오른쪽 끝넓이는 얘가 이제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의 함수 값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xi를 f에 건 것이니까 f의 xi 자체가 높이가 될 것이고 가로 길이는 델타 xi가 될 테니까 써보면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 그림만 봐도 그죠? 이 안에 있는 검은색 사각형 두 개는 당연히 초록색 사각형 넓이보다는 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는 초록색 사각형 넓이보다는 크고 이 부분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죠. 초록색 사각형보다는 같거나 크고 이 파란색 전체 사각형 넓이보다 또 같거나 작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부등식이 물론 이렇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끝이든 왼쪽 끝이든 이거는 사실 부호는 크게 관계가 없고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기본적으로.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스몰 mi랑 라지 mi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연속 때문에 이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존재하니까 당연히 최대값보다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함수값이. 함수값의 최소값이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fxi든 fxi-1이든 분명히 이 빨간 색깔 부등호처럼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고 델타 xi는 둘 다 넷 다 동일하니까 이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i는 1서부터 n까지 이제 부분합을 딱 다 취해보면 역시나 부등관계가 똑같이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 넓이만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요. 오른쪽 넓이만 살펴볼 것 같으면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그 순서대로 시그마를 딱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했냐면 하합 수열이를 해서 ln이라고 정의했고 얘를 상합 수열이를 해서 un이라고 정의했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합의 이제 최대 넓이랑 최소 넓이 상합수열, 합수열이니까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정의를 하기를 얘는 당연 증가 수열이었고 얘는 감소 수열인 탓에 반드시 수렴을 하고 그렇죠. 그림을 그리자면 ln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그 수 L로 수렴하고 un이 감소하기 때문에 값 U로 수렴을 하는데 그 값을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라고 정적분을 정의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오른쪽 넓이의 합수열 역시도 조임 정리에 의하면 자연스럽게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 부분에 대한 그 사각형에서 넓이만 봐도 그렇죠. 이 사각형 넓이하고 이 검은 색깔 사각형 넓이는 이 초록 색깔과 파란 색깔 사이의 넓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넓이들을 이제 합해버려 가지고 극한을 보내버리면 오른쪽은 쫙 좁혀지고 왼쪽은 그러니까 밑에 그 최소 넓이들은 쫙 하합들은 쫙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분명히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왼쪽 끝이든 오른쪽 끝이든 이루어지는 넓이들은 어차피 조임 정리에 의해서 정적분 정의로부터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채택을 하냐면 얘로부터 얘로부터 정의를 이제 채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의 채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지금 n을 무한으로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n을 무한으로 보내니까 결국은 얘도 n을 무한으로 보내는 결국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뭐예요? 무한급수죠. 무한급수 fxi 곱하기 델타 xi의 무한급수로 정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는. 왜냐면 우리 알다시피 함수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mi나 small 그 mi나 이렇게 large mi를 구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태죠.
만약 그림이 뭐 이렇다 해도 맥시멈이라는 게 이제 찾으려면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값은 바로 눈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fxi만 집어넣으면 바로 높이가 나오니까. 근데 최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 알지만 연속이라서 걔를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는 과정은 그 이걸 찾아서 다 일일이 구간마다 다 찾기라는 건 쉽지가 않은 노릇이니까 어차피 정적분 정의를 이제 그 하합과 상합의 극한값이 같을 때로 정의를 했다면 이 오른쪽 끝이든 왼쪽 끝이든 얘의 오차가 생기더라도 조임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이 값을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를 그냥 이렇게 채택하면은 전혀 이제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이제 이번 단어에서 그 정적분 정의의 개념이 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요. 그죠? 그래서 버스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트 모양의 무늬를 간다라는 건데 곡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해보자 돼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하나씩 끝으로 하나씩 하면 S에 가까워진다. 이 말은 지금 이 그림 상황을 보게 되면 MI로 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S6 개니까 M6죠. M6. 그러니까 6개의 칸으로 만든 거고 얘는 12개의 칸, 얘는 N개의 칸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높이가 지금 전부 다 스몰 mi잖아요. 이 i번째 구간이라고 하면 최소 높이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얘도 i번째 구간이라면 최소 높이, 얘도 i번째라면 최소 이상이죠. 최소값은 존재하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여러 개의 기본 도형을 나누어서 넓이의 합의 극한값으로 원래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제 예제 1번하고 예제 그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적분 기본 정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구분구적법 이런 걸 구분구적법이라는데 이걸로 넓이를 이제 근사시키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이렇게 오른쪽 끝이든 왼쪽 끝이든 정확하게 이렇게 빨리 그 높이를 파악할 수 있는 녀석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굳이 최대 최소를 구하지 않더라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하필 운 좋게 쫙 올라가는 꼴이라서 지금 최대 높이가 되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를 오른쪽 끝으로 선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MI랑 똑같아지는 상황이니까 얘는 실제로 상합수열로 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UN을 실제로 구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럼 일단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면 0부터 해서 1까지를 n분의 1등분, 그러니까 n등분 했기 때문에 한 칸의 넓이를 각각 이제 더하는 걸로 생각할 것 같으면 시그마 세 번째가 어떻게 결정되죠? 오른쪽 끝으로 보면 되니까 K번째라고 할까요? K번째라고 하면 이건 이제 이런 걸 이제 잘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K번째는 n분의 K가 되겠다. 그죠? 다음 칸은 n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 K번째의 높이를 구하려면은 n분의 K 플러스 1을 함수값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끝은 n분의 K 플러스 1을 함수값에 집어넣으니까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마시고 깔리니까 그냥 순수하게 갑시다. 순수하게. 첫 번째 칸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n분의 1이고 세로 길이가 n분의 1의 제곱이죠. 높이가. 그러니까 써보면 n분의 1의 제곱이 높이고 오른쪽 끝 곱하기 n분의 1이 가로 길이 더하기 두 번째 칸 넓이는 n분의 2를 함수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제곱에 n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주시면 K번째 생략하고 마지막 얘를 우리가 보통 xn이라고 두죠. xn이니까 얘가 n분의 n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n분의 n의 제곱에 n분의 1 이렇게 직사각형 오른쪽 끝인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부분 합으로 n개의 합으로 UN 혹은 SN이 지금 결정된 거예요. N, UN인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수렴할 것인지 따져봐야 될 건데 그럼 이건 이제 급수로 우리가 표현해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시그마로 표현해 주면
변화되는 게 여기서 살펴보면 1, 2, 땡땡땡 n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죠? 그래서 k를 1서부터 n까지 k로 변화를 주고 나머지 검은 색깔은 다 고정된 어떤 형태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면 얘를 시그마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가로 길이고 이게 세로 길이니까 얘가 이제 un인 거예요. 그럼 un이 그 정말로 감소 수열인가? 그리고 얘가 그 수렴하는 걸 따지는 건 결국 무한급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를 살펴보면 k의 변함이 없는 게 n 세제곱이죠. 그래서 n 세제곱분의 1을 앞으로 빼주고요. 맞죠? n 세제곱분의 빼주고 지금 남는 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부분합수열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k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k제곱 공식에 의하면 n 세제곱분의 1은 있고 k제곱이 6분의인가요? 6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더하는 거죠.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이제 n을 무한으로 보낼 수 있냐라는 건데 얘 수렴하죠 지금. 분자의 최고차 계수가 2고 분모의 최고차 계수가 6이니까 얘는 이제 수렴을 하고 실제로 얘는 감소 수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지금 칸을 분할하면 할수록 세분할할수록 높이 최대 높이는 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쨌든 극한을 보내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간 걸 알 수 있냐면 최고차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계수 6분의 2, 즉 넓이가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로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이게 예전 사람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 방식, 옛날 기원전 방식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정적분 기본 정리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얘를 우리가 한번 정적분 기본 정리로 처리를 해보시면 왜 이러냐? 결국은 인테그랄 지금 시점이 0이죠. 0. 그래서 0부터 종점이 1이죠. 1까지 이 검은 색깔 곡선의 넓이기 때문에 함수식이 x제곱에 dx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 정적분 기호정 있으면 적분을 하는 거죠. 세제곱의 3분의 1이고 실제로 끝점인 1, 0을 집어넣어 주시면 3분의 1, 1-0니까 3분의 1이 돼서 지금 현대적인 방식, 정적분 기본 정리를 이용한 방식이랑 예전 방식이랑 답이 똑같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 다 지금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썼으니까.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문제집이나 혹은 요구하는 방식이 이런 리미트 시그마, 이제 리미트 시제 붙인 거죠. 리미트 시그마가 지금 3분의 1이라는 걸 밝힌 거니까 이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고치고 기본적으로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이렇게 고치고 그다음 시점과 종점을 찾는데 n분의 k 이런 꼴이 있으면 얘를 이제 x로 두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꾸로 고친 방법 알려드리면 x로 두고 그러면 x 제곱이 되는 거고 n분의 1은 n분의 k의 한 칸 크기거든요. 그래서 n분의 k는 k가 1서부터 n까지 한 칸씩 변하니까 n분의 1을 우리가 뭘로 보냐면 한 칸의 크기인 dx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x 제곱이 있으니까 x 제곱이 바뀌고 dx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시점은 k가 1이고 n을 무한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시작점은 k가 1일 때 출발하는 거죠. 시작점을 얘로 보고 k가 1일 때 n을 무한으로 보내면 0이죠. 그래서 시점을 0으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k가 마지막 n일 때 끝점이죠. k가 n일 때 보면 n분의 n이고 n분의 n을 무한으로 보내봤자 어차피 얘는 약분해서 1이니까 1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점을 1로 주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리미트 시그마를 그러니까 즉 무한급수를 정적분의 정의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어떤 빠른 방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상합수열이 실제적으로 수렴하는지를 체크했고 그 다음에 그 극한값을 실제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정적분 기본 정리 써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함수라면 그냥 적분을 해가지고 양 끝값만 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증명을 그때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왼쪽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끝, 즉 이 상황이면 ln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소값이 자동으로 왼쪽 끝 값이랑 똑같아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ln을 한번 구해 볼 텐데 ln은 그 부분합이죠.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니까 그냥 이제 또 그 순수하게 들어가죠. 0 곱하기 n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하고 바로 얘부터 처리를 하는 게 낫겠네. 그죠? 맞나요?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칸은 왼쪽 끝인 n분의 1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 됐고 가로 길이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 칸은 n분의 2의 함수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n분의 2의 제곱에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지금 끝내는 이게 몇 번째인가요? n분의 n-1이죠. 일단 써볼게요. n분의 n-1 맞죠? 왼쪽 끝 제곱에 n분의 1이 마지막 칸이에요. 넓이가 맞죠? 이 부분. 그래서 얘가 지금 ln이 되는 것이고 얘를 시그마로 돌려서 일단 급수가 수렴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무한급수의 부분합으로 갑니다. 자, k는 1서부터 변동되는 게 1, 이 나머지는 고정이죠. n-1까지니까 항수가 n-1이군요. 그죠? n-1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k 주시고 나머지는 보라색으로 그대로 고정시킬게요. 정의대로 써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습하는 거죠. n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역시나 아까 전처럼 n세제곱이 앞으로 나가고 남는 게 시그마 k는 1서부터 n-1까지 k제곱인데 역시나 이 형태도 k제곱 공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세제곱분의 1에 k제곱 공식은 6분의 첫 번째 n-1이고 두 번째 n이고 세 번째 두 개 더하니까 2n-1이다 그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합수열과 아까 위에서 했던 상합수열은 분명히 다릅니다. 급수가. 그러니까 급수의 부분합이 그렇죠. 일반하고 다르고 실제로 얘가 더 커요. 분명히 더 클 수밖에 없죠. n-1까지 더했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점점 증가하는 그런 수열입니다. 분명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로 수렴을 하는데 우리 수렴값을 보내버리면 아까랑 똑같이 나올까요?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죠. 얘가 최고차항이 6이고 얘는 최고차항이 이렇게 붙을 거니까 2의 n 세제곱 블라블라가 될 거니까 6분의 2, 즉 얘도 역시나 3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분할되면서 점점 이제 넓이가 이렇게 생성되면서 또 쪼개면 더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생성되면서 점점 실제적인 값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똑같이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를 한번 써보면 리미트 n분의 1이잖아요. 즉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값을 구하라 이런 걸 안 쓰더라도 바로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리미트 시그마는 자 이거는 알고리즘이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미트 시그마는 이렇게 길게 인테그랄로 써주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n분의 k 꼴이 있으면은 n분의 k 꼴과 n분의 1 꼴이 있으면 dx는 이제 한 칸의 크기가 돼야 되고 k가 있는 거는 그 n분의 k든 n분의 k 제곱이든 n분의 k 전체 제곱이든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녀석 전체를 x로 두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n분의 k를 x로 둔다. x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x의 제곱이 되고 n분의 k의 한 칸 크기, 즉 x의 한 칸 크기는 이산적으로 봤을 때 1, 2, 3 이렇게 들어가면 한 칸의 크기가 델타 x잖아요. 그래서 한 칸의 크기가 델타 x를 극한을 보낼 거니까 이가 dx가 되는 것이고 dx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인데 n이 그러니까 k가 1일 때, 즉 n분의 k에서 x에 해당되는 n분의 k에서 시점인 k가 1일 때를 딱 집어넣고 리미트를 보내야 되니까 n을 무한으로 보내면 0이 되죠. 얘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다시 n분의 k에 해당되는 게 마지막 끝점일 때는 n-1이죠. 그래서 n-1을 딱 집어넣어 주시고 x 자리에, 그죠? n을 리미트 보내야 되니까 무한대로 보내주면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종점이 되는 거예요. 해서 얘 구한 거랑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을 빨리 하는 방법인데 사실 테크닉이죠, 이건.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리미트 시그마를 보고 정적분을 돌릴 수 있느냐 이런 연습도 문제집마다 하거든요. 이게 수능에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게 너무 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론을 좀 보시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x가 양수일 때 원래 이제 넓이를 이렇게 양수로 정의하는 거예요. AB로 둘러싸인 넓이를 S라면 이렇게 되는 걸 배웠다.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구분 구적법을 이용해서 S의 값을 구해보자라는 건데 지금 오른쪽 끝으로 보는 거예요. 오른쪽 끝. 이 상황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개념에서 설명드렸던 오른쪽 넓이로 지금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최대 높이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 높이가 돼버리고 오히려 또 요점 지나서부터는 이때에서부터는 그 각 구간별로 얘가 최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mi가 됐다가 스몰 mi가 됐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이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조임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수렴상 보장받을 거니까 오른쪽 끝점으로 해서 빠르게 그냥 함수 값을 빠르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점의 x좌표를 차례대로 이렇게 딱 두게 되면 각 소공의 크기를 xk, 델타 xk 혹은 델타 xi라고 안 하고 델타 x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등분하이기 때문입니다. 등분. n 등분했기 때문에 임의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총 n분의 b-a가 되는 것이고 얘는 i 혹은 k에 의존한 어떤 수가 되는 게 아니죠.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델타 xi, 델타 xk 이런 걸 쓸 필요 없이 그냥 상수처럼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 x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k번째를 살펴보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카운팅을 하시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x0는 무조건 a거든요. 그러면 x3는 x1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a 플러스 n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x2는 a 플러스 n분의 2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xk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n분의 k겠죠? 근데 우리가 분할의 크기를 n분의 b-a라 했으니까 k, n분의 k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얘를 다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미안해요. 지금 n분의 1이 한 칸의 크기가 아니고 b-a분의 n이 한 칸의 크기죠. 등분했으니까. 그래서 파란색으로 얘 한 칸의 크기가 n분의 b-a니까 x1은 천천히 해봅시다. a 더하기 한 칸, n분의 b-a만큼 한 칸이 왔고 x2는 a 더하기 n분의 b-a에 a가 지금 두 칸이 온 거니까 곱하기 2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x3는 a 더하기 n분의 b-a에 세 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2가 2를 보냈고 3가 3을 보냈으니까 xk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xk일 때는 그렇죠? 같은 식으로 하면 a 더하기 n분의 b-a가 총 몇 번? k번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했죠. 그럼 k 곱하기 델타 x로 쓸 수 있는 거죠. 교환 법칙 쓰면 a 더하기 k의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오른쪽 끝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k라는 것은 a 플러스 델타 x, k 곱하기 델타 x라고 요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론. 이거 좀 필기를 해두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계속 이 칸이 계속 또용 가는 거니까 그죠? k 번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몇 개 해보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 합을 보면 오른쪽 이게 최대 넓이도 아니고 최소 넓이도 아닙니다. 직사각형의 오른쪽 합을 SN이라고 하면 결국은 보세요. 여기 이 상황에서 fx1을 건 거잖아요.
부피가 fx1이니까 fx1 델타 x. 두 번째 칸은 x2를 건 거니까 fx2 델타 x.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b인 xn이 걸리는 거니까 fxn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처럼 우리가 시그마 표현해 보면 1반환 시키는 거예요. 2 n 이렇게 주게 되면 k는 1서부터 n까지 fk 이렇게 주면 변동되는 거고, 나머지는 픽스 고정되니까 결국은 뭐 상합 합도 아니지만 어떤 이제 부분합, 직사각형의 오른쪽 부분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사각형의 오른쪽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은 수렴한다. 이게 지금 한없이 커지면 SN의 고형 도형 넓이는 S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게 조임 정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이 개념이에요. 지금 맞죠? 수렴함으로라는 말이 이 개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S로 수렴하니까 즉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미트 시그마로 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인테그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얘가 구분구조법으로 직사각형 넓이의 무한합으로 지금 표현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난번보다 쉽다고 보고, 한편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음수일 때 fx와 x축 둘러싸인 a, b 둘러싸인 넓이를 t라고 하면, 자 이제 넓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실제로 fx가 지금 음수라서 넓이를 구하는 행위는 fx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높이 실제적인 길이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f의 dx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f를 걸게 되면은 이제 이 함수가 대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대칭성이 잘 안 보이냐? 대칭이 된다 이거요.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fx가 이제 음수가 되니까 우리 기억 사실 이거는 방금 양일 때 밝혔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넓이의 의미는 리미트 시그마의 마이너스 fxk랑 똑같게 되는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알려주면 결국은 이렇게 똑같이 성립하면 알 수 있으니까 음이든 양이든 관심 없이 관계없이 무조건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적분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분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사항이 fxk는 무조건 이제 음수가 되니까 이 사항은, 그죠? 결국 합해도 음수가 될 거고, 그러니까 넓이 구해도 음수가 되고, 음수 넓이죠. 합하게 되면 음수가 되고, 극한을 보내도 음수가 되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래는 우리 태초의 적분의 의미는 넓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이제 함수의 해석으로 보게 되면은 적분이라는 것은 음의 넓이도 우리가 적분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정리하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울 건 아닙니다. 외울 건 절대 아니고 그때그때 유도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상태를 이렇게 돌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고 쪼개가지고 판단하는 거지만, 또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냐를 또 묻기도 합니다. 빨리 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정적분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거 풀 때는 일단은 시그마 꼴로 바꿔봅니다. 리미트 n이 뭐한데 n 5제곱 분의 1에, 자 얘를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변동되는 수 k의 4제곱이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얘를 이제 n의 관계, 그러니까 k에 관계없는 상수니까 안으로 파고들죠. 그래서 구조를 맞춰주는데, 구조를 맞춰주면 리미트 시그마 n까지 주고요. n 5제곱을 n 4제곱과 붙여주기 위해서 n분의 k의 전체 4제곱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n 5제곱 분의 1이니까 n분의 1이 하나가 남겠죠.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리미트 시그마를 뭘로 바꾼다? 인테그랄로 바꾼다. 순서가.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인테그랄 바꾸고 그 다음에 n분의 k 꼴은 결국은 x일 거니까 x로 바꾼다.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 쓸게 그냥 같은 건 또 그러니까 n분의 k를 x로 바꿉니다. 그래서 x가 된 거죠. 맞습니까? x의 4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x의 한 칸 크기 그러니까 n분의 크기의 한 칸 크기는 k가 1, 2, 3 변하게 되면 n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dx가 됩니다. 그래서 n분의 1이라는 얘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dx가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점과 종점을 찾을 건데 x의 시점인 거죠. x의 시점이니까 n분의 k 이상 했을 때는 n분의 k의 시점과 종점이니까 k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보시면 k가 1부터 출발한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시점은 아래 끝을 쓸게요. 시점은 k가 1일 때 보면 n분의 1인데 이때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n을 무한으로 보내면 0이 된다. 그래서 0을 시점으로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점은 k가 n일 때 n분의 k는 n분의 n이 되는 것이고 n분의 n은 1이니까 1의 극한을 보내도 1이 되니까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정석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써보면 x의 5제곱분의 5분의 1이고 1부터 0까지니까 정석분 기본정리 써주면 5분의 1이 된다 해서 정석분을 이용하면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 풀이도 그런 개념입니다. fx는 x 4제곱이고 델타 x는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이 이제 잘 처리가 된 게 예를 들면 d 플러스 n분의 k 뭐 이런 꼴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도 역시나 n분의 k를 x로 잡아주고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통으로 전체적으로 얘가 한 칸 크기가 어차피 2 플러스 n분의 1, 2 플러스 n분의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한 칸의 크기가 n분의 1인 거에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통으로 x로 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칸의 크기가 n분의 1만 되면 돼요. 됐죠? 그래서 밑에 예제 문제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멈춰두고 풀어보세요. 됐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리미트 시그마로 바꾼다. 그럼 일단 리미트는 생략하고 시그마로 바꿔보면 는 n분의 1 있고 얘를 시그마로 바꿔야겠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n분의 k 있나요? n분의 k의 시그마 k는 1부터 맞죠? 1부터 n까지 시그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파란 색깔 n분의 1이 앞에 있었을 거니까 k랑 관련없는 독립변수니까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여기 n분의 1이 곱했다고 보시면 되고 리미트는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리미트 시그마를 바로 인테그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상황에서 n분의 k를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x라고 뒀는데 이번에는 1 플러스 n분의 k를 전체적으로 x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x의 5제곱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k가 1, 2, 3 넘어가도 1, 2 고정된 상수라서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이라서 크기 자체의 변동은 어차피 n분의 1 칸이 되기 때문에 이 한 칸의 크기인 n분의 1이 이제 dx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dx를 고쳐주고 이제 시점과 종점만 찾으면 되는데 k가 자 이상이 되면 x 전체가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x에 대한 변동이기 때문에 1 플러스 n분의 k를 기준으로 k가 1일 때는 시점이 이렇게 되고 n을 무한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0이었는데 이게 1이 지금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0이 되어서 1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인 n을 k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1 더하기 n분의 n이고 n을 무한으로 보내면 2가 되는 것이죠. 상수니까요.
그래서 종점은 2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적분을 바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n분의 k를 x로 두게 되면은 1 플러스 x의 5제곱 되니까 또 합성함 그 치환적분을 쓰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가야 되니까 통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x의 6제곱에 6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얘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6분의 1에 2의 6제곱이 64죠. 64 마이너스 1, 즉 6분의 63이 실제 이 급수의 이 무한급수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분이 되나요? 3, 6, 3, 2분의 21. 그러니까 급수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한급수를. 실제로 얘는 1서부터 무한까지 뭡니까? 잠깐만요. 아, 이거는 급수로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이 상황에서는. n도 있고 k도 있으니까 변수가 지금 너무 헷갈려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인도 한번 풀어보죠. 이 부분 연습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변동된 게 1, 2, 3, n까지죠.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돌리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n분의 사인 써야 되죠. 사인 n분의 k 파이다, 그죠? 그러면 1, 2, n 됐죠? 에 n분의 1이 있으니까 n분의 1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함부로. 의 리미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정적분을 한번 고쳐보죠.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꾼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꾼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전체 x를 두면 한 칸의 크기가 n분의 1이 안 되죠. 그래서 n분의 k 파이를 둘까요? n분의 k 파이를 한번 둬볼까요? n분의 k 파이 자체를 만약에 x로 둔다면 한 칸의 크기는 n분의 한 개 해보세요. 1파이. 두 번째는 n분의 2파인데 실제로 한 칸의 크기를 빼면 n분의 1파이죠. n분의 1인가요? n분의 1파인가요? n분의 1파이니까 얘는 지금 그 n분의 1파이가 안 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n분의 1파이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본전치기를 할 거면 파이분의 1을 해주면 실제 n분의 1과 똑같은데 파이분의 1을 앞으로 빼줘도 관계없죠. 이렇게. 파이분의 1을 앞으로 빼주고 이 부분은 지워버리면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가 찾는 dx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거잖아요. k를 한 칸씩 넣어봐야 돼요. k가 1, 2, 3 이렇게 넣어보면서 한 칸의 크기가 어떻게 될지를 일단 추측을 해보면 분명히 n분의 1이 아니죠. 파이가 있으니까 동유항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dx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8분의 1은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됐고 8분의 1 다 빼냈고 수렴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n분의 k파이 자체를 x라고 두었으니까 얘가 x로 바뀌겠죠. x고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가로 쳐줄게요. 사인 x인데 그냥 뭐 안 헷갈리게 사인 x 할까요 그냥? 오케이 사인 x dx 됐고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 바꿨고 이제 시점 종점이 중요한데 시점 종점은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하더라. 앞엔요 시점 그럼 k가 1일 때 맞습니까? 얘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어디로 가요? 파이가 있든 어떻든 간에 n을 무한으로 보내면 0으로 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0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k가 n일 때 가볼게요. k가 n일 때면 n분의 n 파이니까 결국은 얘는 상수 파이가 되죠. 약분 되니까. 그러니까. 파이일 때 n을 무한으로 보내면 파이가 되죠. 그래서 끝점은 이번에는 1이 아니라 파이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적분이 잘 되는 형태로 했으니까 처리해 보시면 파이 분의 1 해놓으시고 sin x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죠. 맞습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의 파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x의 파이 제로는
파이일 때는 -1이고 0일 때는 1이니까 -1 빼기 1이 돼서 -2가 되고 파이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파이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급수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박스를 한번 접어드릴게요. 초록색 박스 한번 보세요. 초록색 박스 우리 거의 외우지 않았나요? sin x가 0부터 파이까지 넓이인데 우리가 이 한 칸, 그러니까 2분의 파이까지 어떤 상관함수든 일반 상관함수의 넓이가 아까 1이라고 그때 한번 보이지 않았나요? 그죠? 그럼 이 부분도 1이고 이 부분도 1이니까 전체 값은 얘가 2일 수밖에 없죠. 그냥 딱 눈으로 봐도. 그래서 그냥 파이분의 2다 이렇게 바로 가도 되겠네요. 그죠? 굳이 마이너스 코사인 x까지 구해가지고 복잡하게 안 해도 암산으로 됩니다. 그죠? 어쨌든 파이분의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뭐죠? 급수를 리미트 시그마를 정적분으로 돌리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 넓히는 것도 한번 또 해보죠. 요건 연습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적분을 이용하여 극한값 리미트 얘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알맞은 것을 써놔보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얘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dx의 형태가 안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 구조를. 그러니까 분모에 n분의 1 나누고 분자에도 n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각각의 항마다 n분의 1, n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요. 이 n분의 1은 앞으로 이렇게 빼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는 각각 이렇게 분배해주면 1 플러스 n분의 3, 1 플러스 n분의 2,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쭉 가서 1 플러스 n분의 1, n분의 n의 1이 되는 것이고 얘를 이제 시그마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n분의 1이 있고 나머지 다 픽스죠. 1 플러스 한번 써보세요. n분의 k 분의 1 이렇게 된 거 맞죠? 넣어보세요. 1, 2, n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이때 fx는 뭐 분의 1이라 했으니까 x를 쓰고 싶은데요. xk가 n분의 k라고 한 거 보니까 xk를 n분의 k라고 했다는 얘기는 n분의 k를 x라고 둔 것 같은데요. 맞죠? n분의 k를 x로 둔 것 같아요. 그러면 1 플러스 x라고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델타 x는 분명히 한 칸의 크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dx, x가 되는 녀석이 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델타 x 한 칸의 크기는 1, 2, 3 넣어보면 되니까 n분의 1이 맞아요. 그 다음에 xk는 1부터 2부터 들어가니까 n분의 k가 맞고 k는 1서부터 n까지 fxk의 델타 xk니까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바꿔주고 f x dx인데 얘를 지금 바로 쓸게요. 1 플러스 x가 된 것이고 한 칸의 크기 dx는 잡아준 거고 n분의 1이 얘가 dx가 된 거죠. dx가 된 거고 이제 시점 종점 찾아주면 되는데 k가 1일 때 n을 무한으로 보내면 0이 되고 k가 끝점인 n이 될 때 1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1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ln의 절대값 1 플러스, 그러니까 1 플러스 x죠. 1 플러스 x에 1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1 넣으면 ln이죠. 0 넣으면 ln 1, 0이니까 ln 2가 답이 되겠네요. 맞죠? 물론 아까 전처럼 이 전체를 우리가 만약에 x로 둔다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전체를 x로 둔다면 어떻게 바뀔 거냐면 똑같이 ln 2가 나오는지 잠깐만 살펴보시면 한 칸의 크기가 1, 2, 3 넣더라도 1 플러스 1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정되는 거라서 인테그랄 x분의 1 잡히고 dx도 한 칸 크기가 dx가 맞죠? n분의 1이 여기 있어요. dx가 되고 자, 일단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바뀔 텐데 k가 1일 때 무한대로 보내면 시점이 1 플러스 0이 되니까 1이 되는 것이고 n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n분의 n에서 n을 무한으로 보낸 거니까 2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해보면 ln 2 빼기 ln 1이 되니까 똑같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뭐 우리가 x를 잡든 간에 그 구조만 잘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개를 많이 다뤄봤는데
이건 약간 좀 예전부터 테크닉적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2번, 3번 이런 거는 이제 리미트 시그마 여러분 해보시고 4번을 한번 해볼까요? 4번 도전을 해볼까? 4번 해볼까? 네, 고민해봤는데 5번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풀어봤는데 재밌거든요. 이거는 제가 과제를 남길게요. 꼭 한번 해보시고 문제 괜찮습니다. 5번은 4번을 한번 마무리하죠. 한 번 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겸해서 얘를 이제 볼 건데 ln 형태가 우리가 이제 그거 알죠? 그걸 알다니 나누는 거 있죠. ln에 대해서 n분의 로그 성질이죠. 로그 성질. 로그 성질 써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곱하기 n분의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 있죠. 일단 대충 쓰고요. 얘를 이제 하트로 크로스 해주면 ln에 1 플러스 n분의 k n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꾸고 ln에 전체 통으로 이번에는 x로 할게요. 통으로 x입니다. x에 한 칸 크기가 1, 2, 3 집어넣으면 n분의 1이니까 dx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k가 1일 때 시점이죠. k가 1일 때 x값 안에서 보면 1이죠. 그 다음에 k가 n일 때 끝점은 n이고 1 플러스 n분의 n이니까 2죠. 이렇게 이제 얘를 구하면 되는 건데 lnx 적분이 어떻게 됐더라? 이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1 해서 그적 미적 해가지고 그적 한 번 더 해볼까? 그적 그적 미적 그래서 x lnx 1 주고 적분이죠. 1부터 2까지 미적이죠. 미적하면 1이죠. 그래서 xlx 마이너스 x였어요. 얘가 되고 얘는 처리하게 되면 2ln2 ln 1은 어차피 0일 거니까 마이너스 x에다가 2, 1 뺀 거니까 넓이니까 그죠? 정사각형 넓이 1이죠. 1. 그래서 2ln2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급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5번 재밌습니다. 일단 힌트를 좀 드리자면 K번째니까 이게 이제 접선에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지금 이게 각이 딱 돌아가는 상황이라 가지고 분명히 이 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쉐이핑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시간 좀 뺏을게요. 이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값이 세라가 되는데 한 칸의 크기가 이 전체가 90도니까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를 총 n칸으로 나눴으니까 n으로 나눈 다음에 그때 한 칸의 크기는 1이고 그 두 번째 칸은 2고 곱하기 2가 될 거고 세 번째 칸은 곱하기 3이 될 거고 이렇게 된 거니까 k번째 칸은 곱하기 k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이 n분의 파이 k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 n분의 k 파이라고 부르죠. 각도가 2n분의 k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좌표를 이제 우리가 측정해 보면 코사인 세라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이 n 문자가 많은데 k 파이 사인 이 n분의 k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의 x좌표, y좌표가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 구할 수 있었던 게 고1에서 기억할까요? 이 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이 그 접점 그러니까 접점을 x0, y0라고 하게 되면 혹은 a, b라고 하게 되면 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 기억합니까? 예전에 고1 때. 그렇죠? a 하나 집어넣고 b 하나 집어넣고 각각 쪼개주면 되죠. 그러니까 ax 더하기 by가 4가 된다. 이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될 거거든요. 힌트는 거기까지입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리미트 시그마 꼴로 고쳐가지고 인테그랄을 돌려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 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넓이와 부피 이제 쪼개는 거 할 거거든요. 뭐 y축으로도 쪼갤 수 있고 x축으로도 쪼갤 수 있고 또 부피도 쪼갤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쪼개는 걸 쫙 합하는 역시나 구분구조법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